핀란드의 유명 리조트가 에너지 위기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절망 속에서 아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아시아로 떠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깊은 숲속, 유서 깊은 가족 경영 리조트 라푼키 리조트는 한때 겨울철 명소로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변화로 눈이 예전처럼 내리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운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다. 고객들은 높은 숙박비를 부담스러워하며 점차 발길을 끊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리조트 전체를 매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회색빛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던 리조트 대표 에릭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말했다. 에릭슨, 이제 정말 끝이야. 리조트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에릭슨은 아버지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아시아로 떠날 결심을 한다.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폭발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할게요. 핀란드 중부의 깊은 산림 속 라푼키 리조트는 반세기 동안 사랑받아 온 명문 리조트였다. 1960년대 창립자 아르토 에릭스는 이곳을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설립했다. 겨울이면 하얀 눈이 리조트를 뒤덮고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에서는 아늑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방문객들은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몸을 녹이고 얼음 호수에 몸을 던지는 전통적인 아반토를 체험하며 겨울의 매력을 한껏 즐겼다. 리조트의 전성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손님들이 몰려왔고 특히 러시아와 독일 관광객들이 단골이었다. 스키 리조트, 갯썰매 체험, 전통 사우나, 오로라 관측 패키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연말연시는 항상 만실이었다. 당시 리조트의 연매출은 약 700만 유로 한화 약 100억 원에 달했으며 순이익률도 25% 이상을 유지했다. 그야말로 황금기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상황도 달라졌다.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철 강설량이 줄어들었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줄었다. 여름철에도 핀란드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한적한 숲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려는 유럽인들의 발길이 줄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라푼키 리조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핀란드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다.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필수여서 그동안 리조트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경유 보일러를 이용해 실내 온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전쟁 이후 유럽연합이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대폭 제한했고 이에 따라 기름값과 전기료가 폭등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리조트의 난방비는 연간 40만 유로 약 6억 원 수준이었지만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2023년 난방비는 120만 유로 약 18억 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치솟으면서 운영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고객 수는 급감했다. 과거 러시아인 관광객들이 리조트 고객의 약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관광객의 핀란드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독일과 영국 관광객들도 높은 물가와 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을 줄이면서 객실 예약률은 2019년 대비 60% 감소했다. 2022년 말 기준 라푼키 리조트의 연매출은 230만 유로 약 35억 원으로 급감했고 적자는 80만 유로 약 12억 원에 달했다.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였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부 해고했음에도 적자를 막을 수 없었다. 라푼키 리조트는 과거에는 매년 2030%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3년 연속 적자로 인해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에릭슨의 아버지 토마스 에릭슨은 고민 끝에 리조트를 매각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에릭슨, 이제 리조트를 닫을 때가 된 것 같다. 아버지의 절망 어린 목소리는 에릭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리조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가족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었다. 에릭슨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정부 지원을 받거나 숙박비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리조트를 변화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아시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떠올렸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힐링 문화가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찜질방과 온돌 문화가 색다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자.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직접 떠나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여행이 리조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에릭슨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작은 배낭 하나만 둘러매고 아시아로 향했다. 그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먼저 태국의 끄라비를 방문한 그는 풀문 하우스 앤 리조트에서 머물렀다. 이곳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한 숙박시설로 유명했으며 여행객들로부터 8.4의 평점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태국의 리조트는 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휴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핀란드의 혹독한 기후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호이안을 찾은 에릭슨은 호이안 트레일스 리조트에 머물렀다. 이곳은 전통적인 베트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룹 여행객들로부터 평균 8.2점의 평점을 받았다. 리조트는 베트남의 문화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잘 조화시킨 곳이었지만 핀란드의 리조트에 적용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으로 이동한 에릭슨은 타로코 빌리지 호텔에서 숙박했다. 이 호텔은 2008년에 지어진 3.5성급 호텔로 37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아늑한 숙박을 제공하는 곳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 방과 온천 문화는 인상적이었지만 핀란드의 리조트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나라를 경험한 에릭슨은 각국의 독특한 숙박 문화를 체험했지만 핀란드의 리조트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세 개의 나라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얻지 못해서 약간 실망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는 최근 K컬처 열풍과 함께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으로 향했다. 한국은 독특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나라로 에릭슨은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에릭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울, 수많은 빌딩 숲과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이곳은 핀란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한국은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고 동시에 전통을 지켜가는 독특한 곳처럼 보였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다. 번화가에는 늦은 시간까지도 문을 연 가게들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밤에도 쉬지 않는구나. 그렇게 걷던 중 거리 곳곳에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주짐조뱅. 이게 뭐지? 이름만으로는 무슨 곳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찜질이라는 단어에서 뜨거운 곳이라는 느낌은 왔지만 왜 사우나가 아니라 찜질방일까? 호기심이 가득한 그는 가장 크고 유명해 보이는 찜질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당황했다. 이게 사우나라고? 핀란드에서 사우나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증기를 쬐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달랐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이었다. 로비에서는 사람들이 노란색과 주황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대형 TV 앞에 누워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식혜라는 음료수를 마시며 달걀을 깨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에릭슨은 카운터에서 티켓을 끊고 찜질복을 받았다. 사우나에서 유니폼을 준다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따라 옷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찜질방 내부에는 불가마, 소금방, 황토방, 얼음방 등 다양한 방이 있었고 각각의 방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핀란드 사우나에서는 단순히 높은 온도에서 땀을 빼는 것이 전부였지만 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식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에릭슨은 불가마 체험을 마친 후 조금 더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광경은 사람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다는 것이었다.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어.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 다들 왜 바닥에서 자는 거죠?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찜질방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온돌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해서 여기서도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온돌. 그게 뭐죠? 아, 손님은 아직 온돌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군요.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하게 찜질방의 원리와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을 기반으로 만든 시설이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다. 바닥 아래에 뜨거운 열기를 흘려보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름이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난방 효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방 전체를 데운다고요? 맞아요.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바닥 아래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어요. 현대에는 이 방식을 더 발전시켜서 온수 파이프를 이용한 보일러 방식으로 바뀌었죠. 에릭슨은 온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온돌은 유럽식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다. 핀란드 같은 추운 나라에서도 온돌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구권에서도 한국식 온돌의 효율성을 연구하며 새로운 친환경 난방 기술로 도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온돌의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에릭슨은 소름이 돋았다. 이거라면 핀란드 리조트를 살릴 수 있어. 그는 곧바로 핀란드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효율적인 한국식 온돌을 리조트에 도입하면 난방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우나 대신 찜질방을 설치하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회의적이었다. 온돌, 찜질방, 핀란드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는 문화가 없는데 그런 걸 도입하면 과연 성공할까? 에릭슨은 확신했다. 아버지,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때예요. 핀란드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모델룸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게요. 성공하면 우리 리조트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에릭슨은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핀란드로 돌아가 직접 한국식 온돌과 찜질방을 실험해 보기로 결심한다. 온돌 바닥에 누워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뜨거운 바닥이 우리 리조트를 살릴 열쇠가 될 것이다. 핀란드에 도착한 에릭슨은 한시가 급했다. 리조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변화가 필요했다. 그는 공사팀과 설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한국에서 배운 온돌과 찜질방을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리조트의 한쪽을 개조해서 한국식 찜질방과 온돌 객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리조트 직원들과 가족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에릭슨, 우리 핀란드 사우나는 증기 사우나야.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누우라고. 손님들이 불편해할 거야. 핀란드 사람들은 침대 문화에 익숙해. 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할 리가 없어. 온돌은 한국에서나 가능한 거야. 여긴 너무 추워서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걸? 그는 직원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아버지 토마스 에릭슨에게 마지막 승인을 받으려 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해봐야 합니다. 기존 사우나와 객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추가하는 거니까 큰 손해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온돌을 깔고 찜질방을 만든다 해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에릭슨은 가슴이 답답했다. 무엇이든 해보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온돌과 찜질방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릭슨은 우선 핀란드에서 라디에이터와 전열기로 난방 사업을 한다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그들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온돌을 잘 모르는 시공팀을 불러온 에릭슨은 가장 큰 기술적 난관에 직면했다. 한국의 온돌은 영하의 기후에도 적절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핀란드는 한겨울이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한 지역이었다. 이 정도로 추운 환경에서도 온돌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술자들은 말했다. 이 정도 기온이면 보일러가 과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닥을 데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핀란드 전통 벽난로와 온돌을 조합하면 해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에릭슨은 한국에서도 온돌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연구했다. 최근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식 온돌을 개량한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었다. 그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핀란드 기후에 맞게 강화된 단열재와 빠르게 가열되는 보일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온돌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핀란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다. 손님들이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잔다고. 아무리 따뜻해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할 텐데. 에릭슨은 온돌 객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체험 패키지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의 좌식 문화를 적용하되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럽식 매트리스와 온돌 바닥을 조합한 온돌 침대를 개발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온돌 객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단순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숙면을 취해보세요. 찜질방을 도입하려고 하자 기존 고객들과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찜질방, 사우나에서 TV를 보고 계란을 먹는다고. 핀란드 사우나의 철학과는 완전히 반대야. 핀란드의 사우나는 조용하고 명상적인 공간이었다. 반면 찜질방은 여러 사람이 어울리고 음식도 먹고 다양한 온도를 경험하는 복합 공간이었다.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릭슨은 핀란드 전통 사우나와 한국식 찜질방을 결합하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했다. 기본적으로 핀란드식 증기 사우나 공간을 유지하되 황토방, 소금방, 불가마 등 한국식 찜질방을 추가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조용한 휴식 공간과 함께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전통 사우나와 새로운 찜질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기존 고객들도 받아들이기 쉬울 거야. 에릭슨은 결심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핀란드 최초의 찜질방과 온돌 객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리조트 내 오래된 별채를 개조하여 온돌 객실과 찜질방을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핀란드의 전통적인 건물은 라디에이터와 벽난로 중심의 난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바닥 아래에 열기를 보내는 한국식 온도를 적용하려면 기존 바닥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롭게 시공해야 했다. 공사팀이 철거를 시작하자 문제가 터졌다. 이 바닥을 걷어내면 건물의 단열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핀란드의 기후는 한국보다 훨씬 혹독해서 온도를 설치한다고 해도 열이 금방 빠져나갈 거예요. 온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너무 낮았고 배관을 깔 공간도 부족했다. 이건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해. 에릭슨은 곧바로 한국에서 머물렀던 찜질방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핀란드에서 온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요. 혹시 한국에서 전문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찜질방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마침 딱 맞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서 30년 동안 온돌 시공을 해온 장인인데 유럽에서 몇 번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도 있지. 그리고 며칠 뒤 온돌 시공 전문가 김대성 씨와 그의 팀원들이 핀란드로 날아왔다. 온돌 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핀란드 건축 법규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규제가 있었다. 핀란드는 에너지 효율과 화재 방지 규정이 매우 엄격했는데 바닥 아래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 방식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핀란드 건축법에는 온돌 같은 방식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를 받으려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이 점점 늘고 있는데 왜 핀란드에서만 안 된다는 거야? 김대성 장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런 문제는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핀란드에서 온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 설치를 제안하면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에릭슨은 즉시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시범적으로 온돌 객실을 한두 개 먼저 만들어 에너지 효율 테스트를 거친 뒤 최종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찜질방 시공도 어려움이 많았다.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는 건식 드라이 사우나였고 한국의 찜질방처럼 다양한 온도의 방을 하나의 건물에 넣은 사례가 없었다. 찜질방 내부에 너무 습기가 차면 핀란드 건축 구조상 곰팡이 문제도 생길 거예요. 핀란드에서는 바닥 난방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찜질방 내부에 직접 열을 가하는 게 건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대성 팀은 한국에서 찜질방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단열 기술을 응용했다. 고온에서도 내부 구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 단열재 사용,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와 한국식 찜질방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스마트 환기 시스템 도입, 이 모든 과정을 거쳐 황토방, 소금방, 불가마, 얼음방 등이 하나둘씩 완성되었다. 한 달이 넘는 공사 끝에 마침내 핀란드 최초의 한국식 찜질방과 온돌 객실이 완성되었다. 김대성 장인은 마지막으로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온돌이네. 에릭슨은 바닥에 직접 누워보았다. 따뜻했다. 마치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던 그 온돌 바닥처럼. 찜질방 내부도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핀란드 사우나와 한국식 찜질방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은 이전까지 핀란드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공간이었다. 마침내 라푼키 리조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첫 고객을 맞이할 시간이 왔다.
리조트 홍보팀에서는 핀란드 최초의 한국식 찜질방 앤드 온돌 체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광고를 시작했다.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했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첫날 온돌 객실에 들어온 손님은 당황했다. 침대가 없으니까 이상한데 너무 낮아서 불편해. 분명 따뜻하긴 한데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잠이 잘 안 와. 찜질방도 마찬가지였다. 사우나에서는 조용히 쉬어야 하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어. 불가마가 너무 뜨거워서 적응이 안 돼. 에릭스는 좌절했다. 온돌과 찜질방이 핀란드에서도 통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이러다가 정말 실패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점점 더 핀란드식 찜질방과 온돌 객실을 현지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도전이야. 한국의 장점을 살리면서 핀란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해. 과연 에릭스는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온돌 객실과 찜질방이 완성된 후 에릭스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은 온돌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찜질방에서는 몇 분 만에 나와버렸다. 바닥에서 자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핀란드인들은 낮은 좌식 구조가 불편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찜질방의 높은 온도는 기존의 핀란드 사우나와는 너무 달라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사우나에서 명상과 조용한 휴식을 즐기던 이들은 찜질방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질감을 느꼈다. 온돌 객실의 예약률은 계속해서 저조했고 찜질방도 손님이 거의 들지 않았다. 에릭스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수많은 노력 끝에 완성한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조트의 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아버지 토마스 에릭슨도 다시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에릭슨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나 사우나가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힐링하는 문화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시도했다. SNS를 활용해 온돌 객실에서 숙면을 취한 고객들의 후기를 공유했고 찜질방 내부의 아늑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리조트 방문객들에게 찜질방과 온돌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을 제공하며 기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가장 큰 전환점은 핀란드의 유명 방송국에서 리조트를 취재하러 온 날이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촬영을 시작했지만 온돌 객실의 따뜻한 바닥에 눕자마자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과의 차이를 실감했다. 한국의 찜질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불가마와 얼음방을 오가며 땀을 빼는 과정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방송이 나간 후 핀란드 전역에서 한국식 찜질방과 온돌 체험이 신선한 관광 콘텐츠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이 하나둘 리조트를 찾았고 찜질방과 온돌 객실을 경험한 후에는 예상보다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침대보다 바닥이 더 따뜻하고 편안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며 장거리 여행객들이 특히 온돌 객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에 익숙했던 고객들도 찜질방을 체험하며 다양한 온도를 활용한 이색적인 힐링 공간이 주는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조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텅 비어있던 찜질방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온돌 객실은 예약이 차기 시작했다.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기존의 핀란드 사우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리조트의 혁신적인 변화는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년 후 라푼키 리조트는 다시 북적이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손님들은 온돌 객실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는 찜질방에서 몸을 데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핀란드인들에게 낯설기만 했던 온돌과 찜질방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리조트는 위기를 딛고 다시금 성장 궤도에 올랐다. 에릭스는 리조트 로비에 서서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국에서 머물렀던 찜질방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자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낯설어하지만 한번 경험하면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온돌과 찜질방의 매력이라고.
에릭스는 따뜻한 온돌 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따뜻한 바닥이 가족의 역사를 다시 살려냈다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핀란드의 작은 리조트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핀란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온돌과 찜질방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핀란드의 작은 가족 경영 리조트였던 라푼키 리조트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 에릭스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고 결국 한국에서 찜질방과 온돌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그는 리조트에 한국식 온돌과 찜질방을 도입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온돌과 찜질방을 핀란드 기후와 문화에 맞게 개조하고 적극적인 홍보 끝에 점차 핀란드인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리조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핀란드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의 온돌과 찜질방은 단순한 난방과 사우나가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감싸며 깊은 편안함을 주고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힐링 문화입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얼음방에서 상쾌함을 느끼는 경험, 온돌 바닥에서 포근하게 잠드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